이재명 대 피고인의 위증교사는 저는 중학생 일진이 아주 힘이 없는 약한 동료한테 야, 나 빵이랑 우유랑 과자랑 담배도 좀 사다 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지갑에 나 사다 줄 돈 없니? 그러니까 그 약한 사람 학생이 아유 난 내 지갑에는 사줄 돈 없고 그냥 엄마가 참고서 사라고 줄 돈밖에 없는데 잘 지갑을 되살려봐. 지갑을 잘 찾아봐. 혹시 나한테 사줄 만한 돈이 없니? 잘 생각해봐. 나 없는 것 같은데. 네가 앞으로 학교 생활에 여러 가지 하면서 잘 생각해봐. 다만 네가 빵과 우유와 과자와 담배를 자발적으로 사다 주는 거야. 자발적으로 한번 지갑을 잘 뒤져봐서 참고서 살 돈 많고 나한테 빵과 우유와 과자와 담배를 사줄 돈이 있는지 잘 생각해봐. 이 학생이 점점 위압감을 느껴요. 왜냐? 저 일진은 나를 때릴지도 모르고 내 학교 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생각해봐. 하는데 나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생각해 보니까 참고 살 돈 말고 조금 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 자 지금 학교 밖에 있는 매점까지 내가 일단 거기까지 가는 지도하고 그다음에 나하고 내 친구들이 먹고 싶은 리스트를 한번 보내줄게. 참고로 요거 리스트 한번 봐봐. 빵 무슨 빵이고 삼립빵이고 과자 이건 무슨 과자고 그다음에 우유는 나는 S우유가 좋아. 담배는 어느 게 좋아. 자 이렇게 해서 그 어린 학생이 결국은 하기 싫다고 전 그때 하나 나가기 좀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봐. 자발적으로 가야 돼. 절대 내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는 거야. 결국 그 학생이 억지로 자기 지갑에 있는 돈을 갖고 나가서 빵과 우유와 과자를 사오는데 차마 담배까지 사오긴 그래서 흡연초를 대신 사왔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그 일진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 일진이 그래 아주 자발적으로 잘했어. 그래 뭐 잘 해왔네. 근데 그 일진 학생한테 학교 훈육 선생님이 너 잠깐 일로 와봐. 너 왜 어린 힘이 없고 약한 학생한테 그런 일을 시켰어? 저는 단 한 번도 강제로 맞네요. 시킨 적 네. 없어요. 자발적으로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강조했고요. 저는 지갑에 있는 돈이 참고서 살 돈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사줄 수 있는 돈인지 잘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저는 빵, 우유, 과자, 흡연초는 별로 생각이 없었고 담배를 사고 싶었는데 얘가 담배 말고 비슷한 흡연초 사왔어요. 이거는 빵 셔틀을 시킨 게 아닙니다. 셔틀 미수인데 셔틀 미수는 죄에 해당 학칙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죄가 없는 겁니다. 이상한 애가 제가 사오지도 않고 사왔다 그러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만든 일종의 우화입니다. 여기서 그 학생이 빵 셔틀, 담배 셔틀 당한 겁니까? 안 당한 겁니까? 저는 100%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진 학생은 혼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에서 빵, 담배 셔틀 시키는 거다 100배, 1000배쯤 나쁜 짓이 재판 나가서 나를 위해서 거짓말 해달라고 시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게 인간적인 정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적 지위의 갑을 병정의 갑과 정쯤에 해당하는 그런 관계로 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옛날 10년 전에 있었던 기억도 안 나는 그 기억에도 없고 특히 저는 그때 외부에 나와 있어요. 몰라요. 그때 김병량 시장과 KBS사에 그런 협의가 있었던 거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맞아요.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면서 앞뒤로 계속 압박을 가해서 물론 기억을 잘 되살려서 있는 그대로 마치 중학생이 자발적으로 네가 네 지갑에 있는 돈을 자발적으로 써서 갖고 오면 되라고 자발적으로 한 5번 하면 그게 셔틀이 안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의 위증교사에 대한 제가 비유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중학생 셔틀 비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정확하십니다.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을 이제 뭐 실패한 위증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담배 대신 사오란 거 다 사왔어요. 담배 사실상 대신 다 흡연초 사왔어요. 사왔다는 예. 게 그게 이제 실패한 위증교사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면은요, 얘네들이 쓰는 변론 전략이 진짜 변호사들 중에서 정말 법기술적인 법꾸라지라고 흔히 얘기하죠. 예. 그런 전략을 다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쓰는데 다 쓰는 거 좋아. 예. 그럼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예. 국민의 기본권이니까 예. 기본권으로서 뭐 충분히 변호사의 충실한 변론을 받는 거 저는 좋습니다. 예. 다만 그러면서 사법부를 그렇게 농락하고 무시하고 폄훼하고 법관 출신 따위가 그러고 그렇죠. 미친 판결이라 그러고 그러면 이 법률가들도요
딱 얘네들이 쓰는 기술을 우리 법률가들끼리는 알아요. 그리고 판사가 제일 잘 알겠죠. 판사 제일 잘 알아. 예. 그 기술들을 안다고. 예. 근데 기술은 참 기술 정교하게 들어왔네 하는데 근데 이거 참 정교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근거는 되네. 이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예.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줄 수도 있는 건데 기술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밖에서 근데 그 판단에는 판사를 계속 때려 사법부를 그냥 계속 조져서 완전히 무슨 뭐 입법부 행정부 밑에 있는 완전 예. 막 구겨진 권력기관처럼 그렇게 막 비하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 버려. 그러면 뭐야 이런 장기술을 나한테 건다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바로 나가는 거죠. 그 기술에 대한 불쾌감이 더 증폭되는 거죠. 증폭되죠. 더 증폭되는 거죠. 야, 너 나쁜 짓 했잖아. 나쁜 짓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풀어 나가겠다고? 야, 안 되겠다. 그냥 한 대 맞고 두 대 맞아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니 그게 판사도 인간이라 그럴 뿐 아니라 사실 재판도 맞아요. 예. 반성하고 훨씬 더 진솔하면 벌을 맞아요. 좀 덜 주는 거고 맞아요. 장기술 부리고 예. 더 저 정말 뺀질뺀질하게 하고 예. 더 피해자들한테 준 피해에 대해서 반성 안 하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더 계속 손으로 맞아요. 찌르고 있으면 당연히 벌을 더 주는 거죠. 네. 당연히 더 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그렇게 지금 몰아넣고 있고 예. 저는 그래가지고 이 주변 분들이 벌써 이재명 대표가 이제 딱 1심 선고 나오자마자 공직선거법 1심 나오자마자 불가능할 거라는 걸 자기들이 이미 계산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순교시키고 내가 승계 받아가지고 내가 대권을 꿈꿔보자라는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 근데 그분들이 지금 약한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흔들면서 이재명 대표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하신 일종의 그냥 그 마취약이거나 무슨 마약성 진통제를 주는 느낌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주는 사실은 거죠. 빨리 거기를 절개해서 수술하든지 드러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예. 지금 차라리 진짜 빨리 비대위원장 한 명 세우고 뒤로 빠지면서 사법부 존중한다 그러고 민주당은 되게 사법부를 존중하고 사법부를 저기하는 그러한 정치를 해나가면서 예. 기분 나쁘지 않게 예. 그런 걸 해나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살 길이 조금 열릴 것 같은데 그냥 저길로 가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생각에 따르면 그냥 죽는 길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 윤석열 정부라는 이미 그 분들의 머릿속에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분리돼 있다는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윤석열 정부의 미친 판결로 죽은 순교자다. 이렇게 그냥 가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게 본인한테 아무런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지금 어찌 보면 본인도 많이 순교시켰어요. 대표적인 게 이화영 부지사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1심 재판 그 선거법이 저렇게 엄하게 나왔잖아요. 예. 저는 지금 김만배 씨와 이화영 씨의 뇌리가 엄청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럼요. 두 사람은 예. 원래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당선시켜서 예. 나는 일거에 사면복권 받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지금 대통령이 될 길이 멀어 보이거나 막혀 보이면 네. 사실은 저희가 매우 믿어 의심치 않게 하지 않은 말들이 많잖아요. 이화영 씨 했다가 잠깐 주워 담은 거고 맞아요. 김만배 씨는 아직도 못한 가슴 속에 있는 말이 꽤 많을 거로 보이잖아요. 예. 뭔가 저게 말이 본물이 트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 거기도 재판이 남아져 있고 그러니까요. 남겨져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이재명 대표 차례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만배 씨, 뭐 이화영 부지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희생시켜서 이재명 대표가 살았다면 예. 이젠 이재명 대표를 희생시켜서 살려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게 어쩌면 지금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이런데 없지만 이 단어가 희생이라는 단어도 틀린 단어예요. 사실 사법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네 뭐 하냐 이 느낌이에요. 그냥 예. 야 니들 잘못한 놈은 처벌받도록 하는 게 사법부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렇죠. 사법부에 지금도 집에도 못 가고 매일같이 기록을 보면서 진짜 사법부에 있는 분들은 법관들은 기록 막 2만 페이지씩 봐요. 맞습니다. 예. 2만 페이지, 3만 페이지씩 기록 보면서 박붕에 시달리면서 그리고 사법부에 있는 판사님들은 지방으로 맨날 3년씩 그 순환 근무합니다. 그러면은 자식 교육도 잘 맞아요. 못 시키고 지방에 순환 근무 가면은 기러기 아빠로 살면서 기러기 엄마로 살면서 그러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 자부심 하나로 예. 내가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키고 한다는 이 자부심 하나로 사는 이 사법부에 있는 이 분들한테 지금 뭐 자기들끼리 무슨 뭐 승계하느니 뭐 자기들끼리 정치 공학적으로 뭘 계산하느니 씨도 안 먹힐 이야기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 위중교사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면 이번 위중교사는 1심이
더더군다나 이 선거법보다 더 아주 명확하게 중형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정말 김진성 씨의 자백이 있고 그죠? 예. 아니 위증한 사람이 제가 아빠 하도 시키고 대선길도 그렇고 막 압박감도 느끼고 또 뭐 좀 시근하기도 그래서 제가 위증을 했네요라고 자백을 했잖아요. 예. 그 심지어 아주 우연치 않게도 아주 정말 운명적이게도 4번이나 녹음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재명의 역사적 정치적 운명을 갈라준 유창원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예. 위중교사는 소명이 된 소명된다고 것으로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거 몇 년 정도 예상하세요? 제가 사실은 그 공직선거법 예상을 위증교사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직선거법이 벌금 1,000만 원, 1,000만 원. 예. 예. 위증교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예, 저는 예상을 예, 했는데 아니 공직선거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와버린 거예요. 느낌은 그러면- 여러 가지로 볼 때 공직선거법보다 위중교사가 더 높게 나올 거. 그렇죠. 올라가는 건 무조건이에요. 예, 예, 이건 예, 모든 법률가들이 다 똑같이 검찰구형도 2년 3년이었고. 예,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은 그 물론 허경영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예, 예. 공직선거법은 정치인들한테만 적용되기 때문에 예. 벌금 100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형량이 낮게 나오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예, 예. 근데 허경영 같은 경우도 허경영 대표 같은 경우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받았죠. 이병철의 양자였다라고 얘기해서. 예, 예. 근데 그때 사실은 그걸 같은 데서 믿는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냥 농담하네 예. 이랬는데도 엄하게 나간 거예요. 엄하게 나갔어요. 예, 징역 예. 2년 집행유예 3년. 그리고 그게 같은 선거였어요. 예. 2022년 대선. 그렇죠.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6번 허경영이었거든요. 예. 그럼 허경영이 이만큼 나왔으면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그거보다 덜 나온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공직선거법은 정치인들을 기준으로 법원에서 양형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낮게 나오는데 위증교사는 이게 판사를 속인 거기 때문에 예. 판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싫어하는 거라서 일반인이 위증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심 징역 실형 나오고 법정 구속됩니다. 여기다 동종 전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제 검사 사칭할 때 같이 그 김병량 시장이 자기를 고발해서 비판을 하니까 아니 내 목소리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제3자 제보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김병량 시장을 그렇죠. 고소한 게 무고 그래서 무고까지 검사 사칭과 무고가 같이 묶여서 이걸로 그때 벌금을 받았더라고요. 맞아요. 이 무고가 다 위증교사랑 같은 동종 전과로 묶인다면서요. 맞아요. 예. 그리고 최근 지자체장 한 명이 위증교사로 실형받고 법정 구속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위증교사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생각했지만 예. 이제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제 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안 붙는 실형. 이 둘 중에 하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요게 아예 징역 1년 6개월 실형. 예, 징역 1년 6개월 실형. 법정 구속은 좀 봐야 된다. 봐야 된다. 예. 예. 법정 구속은 좀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법정 구속이 법리적으로 조금 이게 논란이 좀 있어요. 왜 있냐면 예. 체포동의안을 받았기 때문에 법정 구속의 효력이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저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다른 이제 그분은 왜 이 우리 당의 어찌 보면 그 지지자이신 분인데 그렇게 방송도 하시는데 제가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드리는 건데 저랑 패널도 같이 하는데 예. 아니 그분은 민주당 변호사도 아닌데 왜 굳이 민주당에 유리한 법리적인 해석을 굳이 우리가 해줄까? 민주당은 자기들한테 불리한 말도 안 되는 법률가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하는데 이게 법정 구속이 체포동의안이 이게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실무적으로 따지면요, 이게 체포동의안을 했는데 그게 기록이 이제 붙어야 되는데 체포동의안 했던 게 사건이 3개로 쪼개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록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판사가 이게 법정 구속하면서 하려고 하면 이게 기록이 붙어 있어야 그걸 근거로 할 수가 있는데 체포동의안 기록은 하나인데 그게 사건이 3개로 쪼개져 있으니 위증교사에 그게 붙어 있겠냐? 그러니까 이게 절차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재판 절차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에 결국 유창원 부장판사한테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기 전에 일단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잖아요. 한 번은 기각됐었고 한 번은 이제 부결됐었고 한 번은 그때 막 우여곡절 끝에 통과돼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백현동, 위증교사, 대북 불법 송금 요 3개 가지고 새로 영장이 청구돼서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통과돼서 그 영장이
유창원 부장판사 앞에까지 갔는데 하여튼 뭐 예상외로 역사적인 기각 판결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네. 체포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위증조사로도 통과됐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 사실은 그렇죠. 변함이 없는데 그 사실이 체포동의안 통과됐다라는 공식적인 서류가 있어요. 그 그렇죠. 서류. 요게 이게 지금 이제 백현도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디가 있냐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게 있어야 이게 여기는 되게 재판은 되게 이렇게 기록으로 예. 형식적인 면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그게 어디가 있냐. 그래서 나도 그거는 진짜 조금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 예. 그거는 진짜 그게 어디가 있는지 나도 궁금하긴 하다라고 그거를 대기실에서 서정욱 변호사랑 저랑 얘기를 했어. 예. 근데 방송 가서 굳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그래서 대기실에서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뭐하러 얘기를 공개적으로 합니까? 내가 그러면서 그럼 민주당에는 그 찾아가지고 얘기하게끔 두면 되지. 그 우리가 그걸 먼저 우리가 그 어나운스할 이유가 뭐가 있냐. 예. 그러니까 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잘한다는 거를 너무 그거를 좀 싫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크게 봐야죠. 우리 당과 우리 여권 전체를 봐야지. 서정욱 변호사 약간 한동훈 대표와 오케이 그건 뭐 넘어갑시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이게 조금 디테일한 문제라서 한 번만 더 짚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담배를 사러 가는 게 우리 목표였는데 일진의 목적이었는데 흡연주 사왔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박균태 그 위원장도 오늘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 증언을 통해 듣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고소 취소 협의를 한 이유가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을 한마디 듣고 싶었던 건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위증이 없는 것이죠. 원했던 건 담배인데 그 담배는 안 왔어요. 근데 제가 기록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김진성 씨가 신문 조서에 김병량 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합의가 있었다.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다만 KBS가 누군지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하는 이재명 대표의 그 요구가 정확히 반영된 증언을 위증을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이쪽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는 박균태 위원장이나 이런 분은 정확히 고소 취소 협의를 한 이유가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것이었다. 이거 아주 독한 담배 흡연할 수 있는 연초 사오라 그랬는데 왜 그거 안 사오고 니코틴 없는 거를 사왔냐. 네. 이 차이인 거예요. 셔틀 한 거잖아요. 빵도 사오고 과자도 사오고 우유도 그렇죠. 사오고 거기다 흡연초까지 사왔으면 이건 전 셔틀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셔틀 안 했다. 우리는 정말 독한 아주 멋진 말보로 담배를 사오길 원했다. 말보로 담배 안 사왔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짚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